제20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이제 25번까지 풀이가 됐고요.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26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26번 들어갈게요. 자, 26번입니다. 지도의 사건이 일어난 공통적인 배경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그러면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된다는 얘기죠. 한번 찾아봅시다. 지도에서 보니까 벌써 써줬어요. 뭐라고 써줬습니까? 자, 홍경래의 난. 자, 홍경래의 난은 1811년, 그렇죠? 순조 때 일어났죠. 그래서 그 서북면, 그렇죠? 서북방의 그 차별을 이유로, 그렇죠?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고, 그리고 관리들의 부정부패, 그렇죠? 그래서 서북면 몰락 양반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라는 것. 그 아랫줄에 보시면 이제 임술농민본기가 나와 있죠. 자, 임술농민본기는 1862년 철종 때지요. 둘 다 이제 그 공통점은 일단 세도 정치기에 일어났고, 또 하나 공통점은 뭡니까? 그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기억번 볼게요. 동학의 확산이라고 돼 있는데, 동학은 1860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고, 그렇죠? 그리고 만들어지자마자 운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별로 없겠죠. 자, 니은번 삼정의 문란. 그렇죠? 이것이 이제 공통점이고, 자, 디귿번 보시면 탐관 오리의 횡포. 그렇죠?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봉기한 것이죠. 자, 리을번 서양 열강가의 수교는 서양과 최초로 맺은 건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인데 조금 거리가 좀 있죠. 그렇죠? 이 이후에 한참 뒤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니은 디귿번 어디 있습니까? 3번이 정답이지요. 자, 27번 문제로 갈게요. 자, 27번. 가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자, 지역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개요. 옛 지명은 서경이랍니다. 자, 고구려 장수왕인 천도 서경천도죠. 자연 환경 대동강이 도시의 중앙을 흐르며 서쪽에는 도두산, 청광산, 북쪽에서는 모란봉 등이 산지가 있고, 주요 유적지 안악궁지, 을밀대, 서경에서 벌써 포인트가 나왔죠. 서경이라고 하면 지금의 평양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평양과 관련된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 자, 1번 망이 망소의 난입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공주죠. 그래서 공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학소잖아요. 그렇죠? 공주, 명학소의 난, 공주에 대한 내용이니까 틀렸고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보시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발생을 했다.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 1866년에 있었죠. 그래서 미국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 와서 평양 지역의 관민에게 격침당했죠. 세 번째, 안창호가 대성학교를 평양에 설립을 했죠. 1908년에. 자, 네 번째 보시면 조만식이 조선물산장려회를 1920년에 조직을 합니다. 역시 그 1920년 물산장려회는 물산장려운동은 어디에서? 평양에서 일어났으니 옳은 설명이고, 다섯 번째, 고려 태조가 추진한 북친정책의 전진기지 서경 중시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이 된 다음에 서경에 100일 정도를 머물러라 라고 훈여십주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평양을 중시했다라는 거죠. 평양과 관계가 없는 것은 공주 1번이죠. 자, 우리가 2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이 전개된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1882년이에요. 자, 내용 보니까 90군인들이 봉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했고, 흥선대원군 천호로 납치를 해갔네. 청군에 의해서 난이 진압이 됐어요. 그렇죠? 자, 지금 군란이 있었어요.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 난입니다. 이름하여 이모군란이 1882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1번 운요 사건은 1875년이고 강화도 조약과 관계가 있지요.
자, 두 번째, 영남 만인소가 작성되었다. 1880년 조선 책략이 국내에 유입되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81년에 영남 만인소 안이 되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영선사가 청나라에 파견된 것 개화정책의 일환으로서 1881년에 있었고, 네 번째 보시면 신식 군대인 별기군도 역시 1881년. 그래서 일본식 군대를 양성을 했지요. 일본식 군인. 그래서 교관을 파견을 해서 장교를 양성하려고 했었다. 다섯 번째,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체결됐으니 이것이 이모군란의 결과지요. 그래서 1882년 청상인의 특권, 이름하여 이제 내지 재판, 내지 통상이 허용되는 것, 이것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죠.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국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적으로 상권을 침탈하게 되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죠. 자, 우리가 29번 문제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보면 오산학교가 나왔어요. 오산학교는 1907년에 이승훈이 정주에다가 설립을 했고, 자, 오산학교 나왔으면 대성학교도 나와야 되는데, 대성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아까 본 것 같은데 1908년 대성학교. 그렇죠? 자, 오른쪽에 신흥강습소, 1911년에 신흥강습소를 만들죠. 이 정도 나왔으면 나와야 돼요. 신민회지요. 신민회 1907년 조직이 돼서 1911년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가 되는 단체지요. 신민회 같은 경우는 인재를 양성하죠. 학교를 설립해서 대성학교, 그리고 그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을 양성을 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거기 나와 있죠? 그 아래 보시면 태극서관, 그리고 자기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돈을 만들고요.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보내죠? 만주에 보냅니다. 그 만주에는 무엇을 만듭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신흥강습소. 그래서 그 뒤편에는 무관, 그러니까 이제 그 병사들도 육성을 하는 거지. 장교도 계속 만들어내고. 다시 얘기하면 독립운동 자금과 독립운동 인재를 양속해서 독립운동 만주의 기구를 만들었으니 신흥강습소다라는 것. 안창호, 이승훈 됐습니다. 자, 1번. 헌의 6조를 건의했으니 헌의 6조는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3.1운동을 계획했다. 3.1운동은 1919년입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고. 세 번째. 잡지 한글을 간행하였다. 조선어 연구회죠. 조선어 연구회도 1921년.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단체도 틀렸다. 자, 4번. 그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그렇죠? 이 배고인 사건 1911년에 있었습니다.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그래서 날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악군에 있는 600명 정도를 체포를 해갑니다. 그렇죠? 그 안악 사건인데 그 중에서 105명을 뽑아가지고 기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하는데 이것이 배고인 사건이었죠. 자, 다섯 번째.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신간회입니다.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이죠. 1927년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우리가 30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왕들이 재위한 시기의 정치 상황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자, 23대 순조, 헌종, 철종이지요. 자, 정조사 후 60여 년 동안에 있었던 세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 그렇죠? 풍양 조씨, 그리고 안동 김씨로,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때 이르는 세도 가문들이 그 정치를 도맡아서 하게 된 세도 정치 상황이죠. 이때는 아주 국기가 문란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그 탐관오리가 성행하고요. 그리고 매관매직은 그냥 일상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반면으로는 그 백성들은 힘들게 살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자, 1번. 두 차례에 걸쳐 예송이 전개되었으니 현종 때 있었습니다. 그렇죠. 현종 때 예선농쟁. 두 번째,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이 운영되었다. 탕평책이 아니고 탕평파, 영조가 탕평파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이제 붕당이라는 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 영조입니다. 강력한 방평책이었죠. 세 번째, 소수의 외척 가문이 정치를 주도했으니 이것이 세도 정치의 정의지요. 네 번째, 육조직계제가 실시돼서 왕권이 강화됐던 것은 태종 때와 세조 때지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조선 전기. 다섯 번째, 의정부의 기능이 부활되고 삼군부가 설치되었다. 이거 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왕권 강화책이었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31번 문제로 갈까요? 31번. 자, 3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걸 찾아보자. 발생 연도 고종 3년 1866년. 고종 3년이라고 나왔으면 힘들 뻔했어요. 그렇죠? 네, 1866년. 자, 사건의 배경 천주교 탄압으로 베르네 등 9명의 선교사가 처형됐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그 8,000명 정도. 그렇죠? 신도가 처형당하지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병인 박해지요. 병인 박해입니다. 1866년에 있었어요. 자, 전개과정 프랑스군의 강화도 침입. 요렇다면 이제 끝났죠. 병인 박해.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열받았죠. 그래서 병인년에 양요를 일으킵니다. 이름하여 병인양요인데 이것이 이 문제의 내용이구나. 그렇죠? 병인양요. 프랑스의 외규장각 도서 약탈입니다. 자, 1번 고종 강제퇴위. 자, 고종 황제의 강제퇴위는 언제 있었죠?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일본 놈들이 끌어내렸다라는 거죠. 강제로. 자, 두 번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다. 1876년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렇죠? 이 이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자, 세 번째. 검은도 불법 점령은 1885년입니다. 그래서 한참 뒤죠. 영국 애들이 검은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했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러시아가 남하고 있다. 우리가 지켜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네 번째. 어제현 장군의 광성보에서 정사. 그래서 신미양요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미양요. 다섯 번째. 양원수 부대의 정족산성에서 항전. 그렇죠. 그래서 정족산성 병인양요입니다. 또 한성군도 있어요. 한성군은 문수산성. 그렇죠.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완벽합니다. 아무튼 31번에 5번이에요. 자, 32번 문제로 갈까요? 병인양요 문제가 나왔고. 32번. 밑줄근 정책의 시행 목적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신문인데요. 문화재청은 경남 창녕의 사익서원, 관산서원터에서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힌트는 뭐예요? 서원밖에 없어요. 터에서 땅에 묻힌 위패를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원을 헐고 신주를 묻도록 했던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확인되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지요. 서원철폐는 왕권 강화의 일환이었죠.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 사익서원, 전국에 600개 정도의 서원 중에 사익서원 47개만 남겨놓고 싸그리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자, 기억번 신문제 폐지 1894년. 무슨 일이 있었죠? 갑오개혁이 있었죠? 그때니까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자, 니은번 국가재정의 확보.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하면서 당시에 그 국가재정이 많이 들어갔던 서원, 그쵸? 서원. 그래서 이 서원을 철폐하면서 왕권을 강화했잖아요. 그렇죠? 이거와 똑같이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노비 같은 것들 다 몰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책, 그리고 국가재정 확보책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자, 디귿번 보시면 세도 정치의 강화, 큰일 날 소리죠.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타파하려고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도 정치 타파하면 맞을 가능성이 있지만 강화했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죠. 1번 양반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하면서 철폐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백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공자와 맹자가 다시 태어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서원이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르면서 그 당시에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던 것이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양반들 니들 뭔데 니들의 힘을 뺏어야겠다 그러면서 서원을 없애버린 것이니 리을번의 양반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에 니은과 리을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2번 했으니까 33번. 그렇죠. 33번으로 갑니다. 다음 작품이 유행한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시기를 묻고 있다라는 거죠. 양반춤 가운데 좀 나와서 말뚝이가 얘기해요. 시 양반 나오신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개판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양반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웃는 거예요. 양반 분벌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죠? 야야 이놈 뭐?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는 삼정승 육판세 다 지내고 대대로 재상으로 계신 이생원네 사면제분 나오신다 그리하였어. 이생원이라네 막 그러면서 그렇죠. 자 지금 보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대놓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조선 후기에 서민들, 그러니까 평민들의 신분, 그 지위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서민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탈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료는 하회 탈춤의 대사지요. 자, 1번.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 조선 후기, 홍길동전 등 한글 소설이 유행을 했지요. 세 번째, 재산의 자녀 균분산속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은 고려시대지요. 고려시대 때는 남녀 평등 사회니까 답이 될 수 없고, 틀렸으니까 정답이고. 네 번째, 서당이 널리 보급돼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죠. 그래서 서민들이 그만큼 아는 것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에. 다섯 번째, 서민의 소박한 미의식이 담긴 민화가 유행하였다. 그렇죠. 자, 그림은 잘 그렸으나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죠. 작자 미상. 자, 아무튼 33번에 이제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4번 문제로 가야죠. 가에 들어갈 명칭으로 옳은 걸 찾아라. 한국의 세시 풍속, 명절을 묻는 문제인가 봐요. 그렇죠? 조선시대는 이날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고 성균관 유생들에게 절일제를 실시했는데 절일제는 그 아래 나오네요. 특별한 날에 실시된 시험이에요. 또한 옷과 책을 햇볕에 말리는 포의와 포서, 여인들이 직녀성의 바느질 솜씨를 미는 걸교 등의 풍습이 있었다. 자, 요것은 우리가 칠석날이라고 부르는 칠석입니다.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죠.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라서 비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칠석맞이 구술합니다. 구술하고 그리고 이제 밭에다가 이제 재를 지내요. 그리고 여성들은 그 별을 보면서 빌어요. 뭐라고 빌냐면 내가 이제 바느질을 좀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그것이 이제 걸교라고 하는, 그렇죠?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걸교, 요런 것들을 칠석날에 했습니다. 자, 지금 물어보는 거 칠석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이제 정답이고, 1번 보시면 단오지요? 단오는 5월 5일. 그렇죠? 2번 됐고, 3번. 동지는 양력 12월 22일 정도. 그렇죠? 그래서,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자, 4번 보시면 한식이에요. 한식은 이 동지 이후 105일 되는 날이에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큰 행사였는데 요새는 뭐 좀 드물죠. 그래서 이때는 또 제사도 지내고요. 그리고 뭡니까? 찬 음식을 먹는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정월 대보름 1월 15일 모르시는 분 없겠죠. 그래서 달을 보면서 이렇게 좀 해달라. 그렇죠?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요런 거겠죠. 자, 우리가 이제 35번 문제로 갈까요? 35번 문제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한번 보자라는 거죠. 조사 보고서, 주제가 가네요. 자, 방법,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 전시관 방문.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태형기구, 태형이 있었어요. 자, 경찰이 헌병이었어요.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 자, 이것은 1910년대
일본 놈들이 헌병을 앞세워서 무단으로 우리 민족을 탄압했던 헌병 무단 통치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제가 1910년대 헌병 무단 통치가 주제가 돼야겠죠. 자, 다시 얘기해서 1910년대 상황을 찾아라. 이런 문제예요. 자, 1번 국권 강탈을 위한 통감 정치. 자, 통감부는요. 1905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총독부가 생긴 1910년까지 통감부가 통치를 했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민족 분열을 획책한 문화통치, 기만적인 문화통치죠. 기만적인 통치가 192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폭력과 무력을 앞세운 무단통치죠. 무단통치입니다. 얘들이 아주 그냥 끌고 가서 지하 감옥에서 그냥 패기도 하고 막 엉망진창이었다. 자, 네 번째,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주화 정책 1930년대죠. 전쟁에 눈이 돌아버린 일본이 그렇죠. 전쟁 수행을 위해서 병참기주화 정책. 그래서 우리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마구잡이로 수탈했던 1930년대 후반. 자, 다섯 번째, 민족 말살을 목표로 한 한국 식민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제 없는 거예요. 원래 일본 민족이 한국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민족 말살 통치지요. 자, 4번, 5번 1930년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36번으로 갈까요? 36번. 일제강점기만 들어가면 화가 나죠. 근데 화나는 거고 우리가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문제를 맞힐 때 특징, 일제강점기의 출제는 어떻게 된다? 대부분이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지. 자, 36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신문. 아하, 신문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편집국의 모습. 이것만 보고 모른다라는 거죠. 일제가 민간신문에 대한 사정 검열을 통해서 언론 자유를 봉쇄하자 양기탁은 영국인 베델과 교섭해 신문을 창간했으니 양기탁과 베델이에요. 이 신문은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의병 활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지 항일 논조를 높였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대한 매일신보지요. 자, 1904년에 만들어서 1910년까지. 그래서 이때 이제 영국인 베델이 여기 이제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여기를 검열을 하는데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활발했던 활동을 했었던 대한매일신보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 대한매일신보에는 그 고종 황제가 그 칙서를 내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을사늑약에 서명한 적이 없다. 나는 승인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항일 의병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 대한매일신보였다. 자, 1번. 그래서 2번 정답이죠. 독립신부는 서재필이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었다라는 거죠. 1896년에 만들어서 1899년까지 활동했던 신문이고. 자, 세 번째, 한성순보네요. 한성순보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884년까지인데 방문국에서 발행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관보지요. 그렇죠? 관보. 자, 그러니까 최초자가 들어가면 시험에 나와요. 최초 민간, 최초의 관보. 그렇죠? 자, 네 번째, 황성신문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1898년부터 1910년까지 활동했던 신문인데 여기에서는 황성신문, 시일야 방성대국 누굽니까? 주필 장지연이, 그렇죠? 시일야 방성대국을 게재를 했다가 80일 동안의 정간을 당하기도 했던 신문이 황성신문이었어요. 자, 다섯 번째, 제국신문이 있네요. 제국신문도 역시 기간은 같아요. 이종일이 창간을 했고 당시에 그 부녀자들, 그러니까 여성들을 위한 일종의 잡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확대 속도가 빨랐던 신문이 제국신문이었다라는 것. 자, 3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민족운동이에요.
대한 2천만 민중의 서상돈만 사람인가? 서상돈 나오면 국채보상운동. 그렇죠? 자, 단천군 이곳 백성들도 한국 백성 아니런가? 자, 외인 부채 해마다 이식 불어나니 아하 부채 그 많은 액수 어이 감당하리 국채 다 갚는 날 맞네요. 자,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죠. 어디에서 시작되죠? 대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되게 되지요. 자, 국채 나라비 1,300만 원에 달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에요. 3천억? 뭐 하여튼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이 이제 나라의 빚이 쌓여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이 국채보상운동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언론기관 그래서 그 대한매일신보 그렇죠. 그리고 황동신문 그리고 제국신문 이런 언론들 대황제 그렇죠. 언론들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1번. 독립협회 설립 배경. 독립협회는 1896년에 만들어져요. 그렇죠? 1896년인데 앞뒤가 틀렸죠. 설명이. 두 번째. 황실과 관료들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국민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것이 국채보상운동. 네 번째, 한국중앙총상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구한말의 상권수호운동입니다. 일본 상인과 청상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들이 자기 집인 양 들어와서 상행위를 하니 자, 우리 민족 상인들이 열받는다라는 거죠. 토착 상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쟤들을 몰아내고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상권수호운동. 그래서 국채보상운동과는 거리가 좀 있다. 다섯 번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연합하여 추진하였다. 이것은 이제 민족유일당운동이죠. 1920년대 민족유일당운동입니다. 그래서 민족유일당운동의 결실로 만들어지는 신간회지요. 1927년. 아무튼 국채보상운동은 3번과 관련이 있다. 38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진으로 보는 무엇? 그렇죠. 자, 성진의 회원들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나주역 사건의 주인공 박기옥과 박준채. 그렇죠. 박기옥, 박준채. 그래서 나주, 광주 간 통학열차 안에서 자, 우리 학생 박준채가 일본 학생들을 폭행해버렸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얘들이 우리나라 학생을 희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일본 순사가 잡아가지요. 그래서 편파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내용을 가지고 1927년 누구? 신간회가 1927년에 만들었던 신간회가 27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도와주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1929년에 있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지요.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위하는 장면, 일본 경찰의 수색을 받고 있는 학생들만 가지고 뭐라 해버렸다라는 이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광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우와, 일본 놈들 물러가라. 만세 운동으로 확대되는 것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었죠. 자, 1번.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지요. 정확하게 맞죠? 1번이 정답. 자, 2번. 순종의 인산일은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이었다라는 것. 자, 세 번째.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뭡니까? 1919년 3월 1일 날 있었던 3.1운동이죠. 자, 3.1운동, 그래서 중국의 오사운동, 그리고 한 단계 더 가서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까지 영향을 주었다. 자, 네 번째.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조선어학회는 1931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942년까지 활동을 했었죠. 자, 1931년 29년인데요. 답이 될 수 없고. 자, 다섯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계기, 이것은 3.1운동이죠. 3.1운동에 우리가 대학살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조직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3.1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38번에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9번입니다.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봐라. 시기. 자, 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의 한중연합군은 영릉과 딕산에서, 두 번째 거 한국독립군은 쌍성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 1930년대 초반이죠. 자, 이 한국과 중국의 연합작전, 한중연합작전이 전개가 되는데, 자, 한국독립군,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서 쌍성보에서 대승을 거뒀고요. 자,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가에서 역시 연도는 같고요. 대승을 거둡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독, 토, 분, 쌍, 척, 의, 분, 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무튼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라번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라번. 자, 이제 우리가 40번 문제로 갈까요? 이거 조금 지우고 40번. 자, 가에 들어갈 작품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일제강점기의 저항문학이다라는 거예요. 자, 작품의 주제, 조국에 대한 사랑,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의식, 문학작품,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저항문학에 대해서 찾아봐라 라는 거죠. 기억번. 이육사의 광야. 그렇죠? 이육사의 광야. 이육사는요, 말할 것도 없이 독립운동을 하고, 일본 놈들이 얘기하는 죄수번호지요. 264, 264번. 안타깝습니다. 자, 264, 이분은요, 그 의열단에도 참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아무튼, 저항, 문학. 자, 니은 시문에 그날이 오면, 그렇죠?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날은 뭡니까? 광복의 날이 오면 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날이 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자, 디귿번.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1908년에 있었죠. 1908년에. 그래서 너무 멀고, 일단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봐야죠. 그러니까 안 됐고. 리을번. 노천명의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라는 것은 1943년인데 친일문학입니다. 님이 누구예요? 일본 천황폐하라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튼 그 전쟁을 나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일본군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 독려를 하는 친일문학입니다. 친일문학. 그렇죠? 자, 아무튼 1번 기억 니은이 정답이고, 자, 이 최남선도 친일 문학을 하게 되죠. 그렇죠? 친일적 행동을 합니다. 이광수와 최남선. 그래서 40번엔 1번. 41번으로 가볼까요?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농민 노동운동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 자, 암태도 소작쟁이에요. 소작쟁입니다. 그러면 농민운동이죠. 하여튼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부터 1년 동안 1년여간의 그 소작쟁이를 전개하게 됩니다. 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죠. 원산의 총파업이에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9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농민과 노동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소작쟁이, 노동쟁이. 그렇죠? 자,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1920년대
초반에는 생존권 투쟁이었다라는 거지요. 생존권으로 투쟁을 했었는데 20년대 후반으로 가면 이게 좀 항일적인 성격으로 변해요. 민족적 성격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다 1930년대로 가면 폭력성을 띠죠. 그렇죠? 그래서 무력 투쟁으로 가버립니다. 일본 놈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비합법적인 투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1930년대는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1920년대 후반과 초반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 1번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왜 이렇게 생존권에서 항일 투쟁으로 가게 되느냐? 사회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정답으로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렇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나오면 사회주의가 정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1번이 정답이지요. 자, 2번. 토지조사 사업의 배경이 되었는데, 이건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죠. 자, 세 번째. 회사령이 제정되는 계획이 1910년이잖아요. 1910년대. 자, 네 번째. 형평운동이 실패하는 원인. 형평운동 1923년에 있었고,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노동운동과 거리가 있지요. 자, 다섯 번째 치안유지법이 폐지되는 계기. 자,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만들어서 1945년 광복, 그렇죠? 까지 치안유지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도 잘못된 설명. 자, 41번은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42번 문제로 갑니다. 자, 42번 보면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외 이주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1910년에서 24년에 낡은 사진 한 장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결혼한 부녀자 이민은 약 1,100명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900년대 그 대한제국의 후원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보냅니다. 자, 이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하와이로 가요. 하와이에 정착해서 사탕수수 밭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노동을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 우리나라에 하와이에 문제가 생겨요. 이 노총각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노총각을 결혼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조선인 그 여인들이 넘어와라 라는 거예요. 근데 넘어오는데 그냥 막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줍니다. 사진. 자, 이게 네 남편 된 사람이야. 골라봐. 그래서 딱 찍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름하여 사진 신부라고 해요. 사진만 들고 신부가 돼서 가는 거죠. 신랑 찾아서. 그럼 가면 노인들이 있었다고. 그렇죠? 사진하고 틀리는데 뭐 어쩔 거야. 너 이제 왔으니까 나랑 살아야 돼. 이 안타까운 일이 이 사진 신부라는 거예요. 자,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였다. 이거 1914년에 하와이에서 조직한 군대입니다. 박용만. 자, 여러 애국 단체가 결성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에게 재정 지원을 하였다. 그래서 하와이 동포들이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서 어디 임시정부에 지원을 했습니다. 독립자금으로 지원도 했어요.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우리 독립을 위해서는 민족 동포들이 힘을 모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마번에 하와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5번 하와이가 정답이에요. 안타깝죠? 자, 사진만 들고 결혼을 하러 갔었다. 사진하고 틀려가지고 펑펑 울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자, 43번. 지금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가요? 그렇죠?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이건 뭐 사기도 아니고 참, 그렇죠? 자, 43번. 다음 책을 저술한 사람들의 공통적 활동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자, 한국통사 누굽니까? 박은식 선생이죠. 자, 조선사 연구 정인보 선생이고요. 자, 조선상고사 신채호 선생이지요. 자, 박은식 혼사상, 그렇죠? 정인보 얼사상, 신채호 난가사상, 그렇죠? 자, 이들은 다
민족주의 사학. 민족주의 사학자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지켜내자라는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첫 번째, 조선사 편수에 참여했다. 이거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1925년에 조선사 편수에는 일본의 그 한국사, 일본 애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두 번째, 사만 정통론으로 우리 역사를 체교하였다라는 것. 안정복. 안정복 하면 사만 정통론. 정통론. 세 번째, 유물사관을 토대로 식민사관을 비판한 사람은 이제 백남훈입니다. 백남훈. 자, 백남훈의 그 사적 유물론, 사회 경제사학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 진단학회를 창립해서 우리 역사를 연구하였다. 뭐 실증사학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손진태. 자, 그래서 이제 5번, 한국사 왜곡에 대항하여 민족 정신을 고취하였다. 민족주의 사학이죠. 5번이 정답이에요. 44번. 요 정도면 뭐, 그렇죠? 요 정도면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볼만하지요. 이렇게 나왔다면. 4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체예요. 자, 지금 왼쪽에 보니 김상옥 의사입니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김상옥 의거,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나석주 의사죠.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 의열단이죠. 의열단의 활동입니다. 1919년 만주 길림에 김원봉이 조직을 했었죠. 자, 이 의열단에는 그 1920년 초반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김상옥 의사나 나석주 의사, 뭐 김익상 의사들이 모두 의열단 소속이었어요. 그렇죠? 자, 김원봉. 자, 그리고 이제 그 의열단은 1923년에 김원봉이 신채호 선생을 찾아갔죠. 그래서 우리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작성 좀 해주세요. 알았다. 그래서 조선 혁명선언을 신채호 선생이 작성을 해줍니다. 그렇죠? 요것도 아시면 되고. 자, 일단 봅시다. 의열단에 대한 설명 기억번. 60만 세 운동을 기획하였다. 자, 60만 세 운동은 일단 1926년 6월 10일 날이고요. 학생들이 대부분 그 전개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종교 지도자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활동을 했지만 일단 사전에 그 치안유지법을 적용을 시켜서 일본에 사전 체포가 돼버리죠. 그래서 남은 학생들이 그 운동을 추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의열단은 국외고 이것은 국내이기 때문에 조금 좀 거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다. 자, 니은 기관지인 만세보를 발행을 했다. 천도교입니다. 만세보는 천도교계 신문이죠. 그래서 뭐 의열단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자, 디귿번 김원봉이 만주에서 조직했죠. 자, 리을번 조선혁명선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고 디귿과 리을번 5번이 정답이죠. 자, 44번에 5번. 우리가 이제 45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밑줄은 이 법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시기를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조선인 강제징용자 사망증명서. 슬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제는 이 법에 따라서 징용령을 제정해서 조선인을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작업장에 배치를 했고 이렇게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놈들은 한 100만여 명을 징용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제징용해가지고 자, 아무튼 1939년에 있었던 강제징용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1930년대 후반, 그렇죠? 전쟁을 일으킨 뒤에 병참 기주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수탈한 때 이때 있었던 일이 아닌 것. 1번 일본식 성명에 강요해서 한 거는 농민. 그렇죠? 창씨개명. 두 번째 보시면 신사참배에 강제 동원되었다. 신사참배. 세 번째 공출 녹그릇. 쇠붙이 공출.
네 번째, 밀립대학 설립 모급 활동을 감시하는 경찰. 1920년대 밀립대학 운동은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죠. 너무 시기적으로 멀죠.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학도병 출전 권고 연설을 하는 친일파 인사.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5번에 4번이 정답이고 46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정치적 상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지난달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다면서 그래서 유엔 소총회에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대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유엔 총회가 아니고 48년 2월 달에 유엔의 소총회죠. 여기에 중점사항은 뭐예요? 남한만의 선거다라는 거죠. 총선거를 시행을 해라라는 거죠. 5월 10일 50총선거. 자, 1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1945년에 있었던 건데 거리가 있다. 48년이에요. 그렇죠? 자, 2번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제2차는 47년에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시기가 너무 안 맞아요. 세 번째, 김과 김규식 등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그래서 1948년 자, 이 결정을 보고 이거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죠. 4월에 남북 평양으로 올라가서 남북 협상을 전개를 하지만 결국에 실패로 돌아간다. 아무튼 3번이 맞네요. 자, 네 번째, 여운형이 조선건국 준비위원회를 조직했는데 1945년, 건준이 8월 15일 광복 이후니까 직후니까 답이 될 수 없지요. 다섯 번째, 이승만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 1945년이에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는 연도를 따져봐야 되는데 연도 따져볼 거 없이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론 공부했을 때를 한번 되새겨보세요. 그러면 이 순서가 맞겠구나 라는 것이 대충은 나옵니다. 47번 문제죠. 가에서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찾아보자. 4번. 자,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에 박정희 정부. 4번. 자, 100억 달러 수출 달성 1977년입니다. 박정희 정부고. 4번. 자, IMF 구제금융 지원 요청이에요. 외채 상환이 아니네요. 1997년 김영삼 정부고요. 4번. 고속철도 KTX 얘기네요. KTX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개통이 되었으니까 순서가 가나다라네요. 가나다라 쉽네요. 1번이네요. 자, 우리가 48번 문제로 갑니다. 자, 48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제5공화국 헌법. 자, 여의도에서 열린 국풍 8.1. 그렇죠? 5공화국 헌법. 이것은 지금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누가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겁니까? 전두환이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전두환 정부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1번 교복자율화가 시행됐고요. 두 번째 언론사 통폐합을 시켜버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야간 통행금지도 해제되죠. 유화정책. 네 번째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때 전두환 정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5번 보시면요. 금융실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1993년에 금융실명제가 있었죠.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5번이 93년 틀렸고 49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선언에 따라서 추진된 통일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통일정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진 보니까 김정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자, 1번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두 번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점. 이 문구가요.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이지요. 이 문구는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1차 남북 정상회의, 그렇죠? 그래서 정상회담, 누굽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남북 정상들이 모였다. 자, 경의선 철도 복구 사업은 2000년이에요. 그래서 2000년 경의선 연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했었던 거 맞고요. 자, 두 번째, 남북 면에서 설치 합의했다. 역시 2000년이에요. 이 이후에요, 다. 세 번째, 자, 남북 이산가족 서신을 교환한다. 그래서 교환 합의는 2000년에 있었고 실제로 이제 서신을 교환한 것은 2001년에 있었어요. 자, 네 번째, 개성공단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자, 그래서 2002년에 북한 애들이 개성공업지구법을 만들어요. 이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착공을 또 하게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하였다. 1991년. 이것은 노태우 정부잖아요. 그렇죠?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틀렸고 49번에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5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첫 번째,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완전 균등, 삼균주의. 자, 1941년 건국강령이 만들어지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제 건국,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건국 될 거니까 대한민국 이제 임시정부고 정부가 수립됐을 때 삼균주의 요거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조소왕의 삼균주의죠. 자, 김구, 이동영 등과 한국 독립당을 창당했는데 1930년에 만들어요. 193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역임하였고요. 광복 후에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참여했고 제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조소왕입니다. 그래서 2번 조소왕. 자, 1번 이지청천, 이분은 이제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으로 그 역임을 하신 분. 이상재는 그 신간회 때 초대회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시영, 대한민국 정부 초대 부통령.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의 이시영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흥강습소도 설립에 참여하신 분이고, 이동희 신민회 조직에 이제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번에 2번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해설을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죠? 그렇죠. 아는 것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모르는 것은 큰일 난 거죠. 그렇죠? 모르는 거 체크해서 이론편에서 다시 파악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꼭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는 기출문제를 항상 보고 시험을 보셔라 라는 것이고,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아마 그 다음 시간 21회차죠. 21회차에서 뵙겠네요. 이번 시간 이제 공부하신다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